자, 역학적 이 단원이 역학적 시스템, 중력 시스템의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간과하기 쉬우냐면 이걸 되게 간과하기 쉬워요. 자, 현실에서 우리가 운동량이나 충격량을 쓸 때 그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충격량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격량을 크게 하면 결국 뭐가 커질까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져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증가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증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걸 제일 많이 쓴다 그랬죠. I는 F, T는 M, V-V0는 델타 P예요. 자, 이제 갑니다. 아, 충격량을 크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 충격량을 크게 한다.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식은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충격력을 증가시키거나 충돌 시간을 증가시키거나 이게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해서 뭘 할 거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증가시키려고 하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처음 속도가 일정하다면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이 증가하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질량이 다를 리도 없고 나중 속도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쵸? 되셨나요? 네. 이게 주로 운동 경기나 뭐 전쟁이나 이런 데 많이 쓰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야구를 할 때 공을 칠 때 어떻게 치냐면 똑같은 힘으로 쳐도 딱 치면서 끝까지 팔로우 스로우라고 하거든요. 야구에서는. 팔로우 스로우를 하면 접촉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 속도가 더 커져요. 방금 전에 설명한 거. 나중 속도가 더 커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멀리 날아가겠죠? 그래서 홈런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홈런 타자들을 보면 힘이 좋은 타자가 아니라 잘 치는 타자인 거죠. 왜냐면 야구 선수가 가질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인간이 낼 수 있는 힘의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힘을 크게 한 게 아니라 야구를 잘 치는 거야. 접촉 시간을 길게 쳐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돼요. 골프도 마찬가지인데요. 골프를 칠 때 접촉 시간을 길게 쳐주면 멀리 갑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냥 가서 딱 이렇게 쳤어요. 그냥 딱 그러면 그냥 딱 요만큼 가요. 알겠죠? 딱 요만큼만. 알겠죠? 네, 딱 때리면서 딱 쭉 당겨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쭉 날아갑니다. 아시겠죠? 즉 이런 거예요. 충돌 시간 T를 크게 하면 결국 같은 힘에서 같은 힘, 즉 같은 충격량이죠. 충격력이죠. 같은 충격력에서 충격량이 증가하게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결국 뭐가 증가하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증가합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증가해서 멀리 보낼 수 있어요. 이런 소리야. 아시겠죠? 자, 갑니다. 내용 체크하겠습니다. 자, 대포를 쏠 때 포신이 길면 결국 같은 화약을 쓰고 같은 방식으로 때린 거거든. 무슨 얘기 알지? 근데 포신이 짧은 게 있고 포신이 긴 게 있으면 포신을 긴 게 접촉 시간이 길기 때문에 멀리 날아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포는 포신이 길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보통 똥포라고 하는데 조그만 포들이 있어요. 요 앞에 고지까지만 날아가면 되는 거. 옛날 전쟁 영화들 보면 이렇게 포탄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퐁 하고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포신이 짧아요. 이게 짧은 거리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야구공을 큰 힘을 쳐야 멀리 날아가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아까 그거하고 번트라는 게 있어요. 야구에서. 그냥 살짝 갔다가 되는 거예요. 공이 날아오면. 그럼 번트를 치면 요 앞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아시겠죠? 그런데 스윙이라는 건 번트가 아니라 스윙이라는 건 뭐라고요? 멀리 보내려고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번트와 스윙 중에 누가 힘이 크냐? 스윙이 힘이 크죠? 그러니까 스윙을 하면 멀리 날아가요. 그리고 같은 스윙, 자 이제 갑니다. 같은 스윙일 땐 접촉 시간이 길면 홈런이 되고 접촉 시간이 짧으면 안타가 돼요. 아시겠죠? 이해가셨나요? 됐어요? 오케이 버리?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확인 예제가 되게 많습니다. 92, 93페이지.
근데 교과서마다 확인 예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 예제가 굉장히 많이 실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충돌과 안전장치. 자, 충돌과 안전장치. 아이고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힘이 작용하는 시간과의 관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번엔 현실 적용 두 번째, 안전을 위한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안전을 위한 거. 그래서 거기 이제 다시 한번 쭉 설명이 나와요. 자, 이번에는 이런 거예요. 안전하게. 같은 사건이지만 안전하게 하고 싶다예요. 아시겠죠? 안전하게 하고 싶다. 자, 충격량은 F 곱하기 T입니다. 그러니까 요 충격력은 시간 T분의 I 이렇게 되고, 얘가 뭐랬지? 기억나?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그래서 시간 T분의 델타 P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되셨죠? 됐어요? 오케이. 수식은 전혀 쓸모 없고요. 알겠죠? 이건 2학년 되면 수식이 굉장히 쓸모가 있는데. 자, 봐요. 1학년 때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F와 T와의 관계. 무슨 관계일까요? 힘과 시간과의 관계.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같은 사건이야. same event.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충돌이에요. 같은 사고에서라는 건 무슨 말이야? 충격량이 일정할 때. 아시겠죠? 충격량이 같은 사고에서 뭐가 증가하면? 충돌 시간이 증가하면, 선생님, 충돌 시간 증가하면 충격량이 커지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인데 충돌 시간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감소해요? 충격력이 감소해요. 왜냐면 충돌 시간과 충격력은 반비례 관계니까요. 이해하셨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에어백이에요. 같은 자동차 사고인데요. 에어백이 팍 터져가지고 내가 앞에 있는 운전대하고 이거 보드에 확 가서 꽝 부딪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에어백이 팍 터지면서 둥실하면서 감싸주면, 봐요. 팍 시간이 짧죠? 둥실 그러면 시간이 길단 말이야. 그래서 충돌하는 시간이 길면 충격력이 작아서 내가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어백을 터뜨리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에어백을 터뜨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시겠죠? 충돌 시간을 길게 하자는 뜻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말이. 자, 그래서 밑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런 거 배웠어요. 뭐와의 그래프? 시간 t와 f와의 그래프. 그래프 아래 면적은 뭐다? 그래프 아래 면적은 이게 충격량이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도, 여기다 그래야 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생겨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때 뭐가 있냐면, 결국 그러면 요렇게 잘라볼게. 이렇게 잘라볼게. 아시겠죠? 그럼 얘하고 비슷하고, 크기가 얘하고 크기가 비슷하죠? 그럼 결국엔 요만큼에 됐을 때 요 값이 뭐냐면, 요 값이 평균 힘이에요. 이 충돌에서의 평균 힘. 이해하죠? 되셨어요?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애가 충돌을 할 때 이렇게 충돌했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평균 힘은 이만큼으로 주는 거죠? 되셨나요? 됐죠? 오케이.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충돌 시간을 길게 해버리면 면적이 같다고 해도, 즉 같은 충격량이어도 충격력이 줄어들어서 안전해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내용이 그겁니다. 자, 갑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충격량이 같을 때 갑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 벽에다 부딪힌 거예요. 벽에다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같은 자동차의 질량이고 속도. 그런데 앞에 뭐가 있는 경우? 벽이 있는 경우와 앞에 볏집이 있는 경우. 비슷하죠? 비읍. 볏집이 있는 경우
언제 안전할까요? 당연히 볏집에서 안전하죠. 우리가 느낌으로 알잖아요. 근데 왜 안전하냐에 관한 설명이야. 벽에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팍! 아시겠죠? 됐죠? 네, 볏집에 부딪힐 때는 이렇게 해요. 이해하셨나요? 네. 충돌 시간이 길기 때문에 충격력이 줄어들어서 안전해집니다. 이해하심? 오케이. 네, 물체가 받는 몰 줄이기, 충격 줄이기. 자, 이제 어떤 걸 배우실 거냐면요. 얘는 디테일이 더 중요하고 사실 내용은 다 설명한 거예요. 디테일이 더 중요한데 디테일을 좀 들으셔야 돼요. 오늘도 시험 못 보겠다. 큰일 났네. 자, 합니다. 똑같은 달걀이에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요. 똑같은 달걀. 질량 똑같아요. 아시겠죠? 됐어요? 그러면 도착 시간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아까 복습을 배웠죠? 도착 시간 어떻게 돼요? 같은 높이니까. 도착 시간 같아요. 같습니다. 둘이 똑같이 도착을 할 건데 한쪽에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방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방석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네, 방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갑니다. 도착하기 직전의 속도는 똑같이 속도 V. 이렇게요. 되셨나요? 그러면 질량이 똑같이 m이니까 자, 충돌 전에 이게 바닥에 충돌하건 방석에 충돌하건 충돌 전의 운동량은 mv죠. 둘 다.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둘 다 바닥에 정지할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됐어요? 그럼 정지하게 되면 나중 운동량이 얼마죠? 0이죠. 그럼 양쪽에서 뭐가 똑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아요. 다시. 운동량의 이 충돌 두 개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아요. 델타 P가 똑같아. 알겠지? 델타 P가 동일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충격량이 동일한 두 사건.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충격량이 동일한 두 사건. 따라서 이게 뭐와 뭐의 그래프를 그리면 시간 t와 f와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충돌 시간이 짧은 바닥일 경우 충돌 시간이 되게 짧고요. 그 다음에 방석에 떨어질 때는 충돌 시간이 길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때 그래프 아래 면적 바닥에서의 그래프 아래 면적을 S1이라고 하고 방석에서의 그래프 면적을 S2라고 했을 때 이 S1과 S2가 같습니다.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게 디테일이라고 했어요. 여기 똑같아요. 충돌 전 운동량 똑같고요. 충돌하고 난 다음에 둘 다 정지예요. 됐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아요. 다시 뭐라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아요. 아시겠죠? 충격량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갑니다. 첫 번째. 그런데 T1과 T2 중에 누가 더 길어요? 충돌 시간 T1과 T2 중에 누가 더 기냐면 T2가 길어요. 방석이 훨씬 더 충돌 시간이 길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닥은 팍, 방석에는 둥실 뭐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시간이 길죠. 접촉 시간이. 그러면 근데 사실 이런 거야. 바닥에 도착하는 시간 0.001초 충돌 시간이. 그죠? 그다음에 방석에 떨어지는 시간이 0.003초. 그러면 힘이 3배나 차이 나요. 이해하셨죠? 이게 별 차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쵸? 소수점 몇 차례 0.002초 차이 나는데 근데 시간은 0.002초밖에 차이 안 나지만 힘은 3배 차이 나요. 그죠? 그러니까 힘이 완전히 줄어들어서 안전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결국 이런 거예요. 충격력. 우리가 이 두 사건으로부터 받는 충격력은 이 결함이 받는 충격력은 F1과 F2 중에 F1에서 많이 크다 이거지. 아시겠죠? 바닥에서는 충격력이 크기 때문에 계란이 깨져요. 알겠죠? 그런데 방석에서는 안 깨진다는 거지. 그래서 안전하게 바닥에 도착할 수 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예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자, 안전장치의 원리.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줄이는 방법 이런 게 있어요.
물체에 작용하는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경우인데요. 자, 밑에 보시면 에어백, 왼쪽 그림이 왼쪽 사진이 에어백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의 범퍼가 뭔지 알아요? 범퍼? 자동차 앞에 예쁘게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장식해 놓은 거. 이게 사실 범퍼거든요. 얘들이 그러니까 충돌 사고가 나면 어떤 효과를 주냐면 얘들이 이렇게 부서지면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줘요. 그게 없으면 바로 본체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범퍼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범퍼가 찌그러지는 시간 동안 충돌 시간이 늘어나요. 그래서 안전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가드레일이라는 게 있어요. 가드레일. 가드레일이라는 건 뭐냐? 혹시 저기 가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좀 되게 큰 JC라고 그러죠? 인터체인지나 뭐 이런 데 가시면 이쪽으로 가시면 어디고 이쪽으로 가시면 어디고 막 이런데 거기 보시면 벽에다가 이렇게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코너를 돌 때 잘 부딪히거든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럼 그 코너에다가 가드레일을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코너를 돌다가 부딪혀도 어떻게 된다고요? 충돌 시간이 기니까 별로 크게 사람이 위협받지 않아요. 알겠죠? 그걸 가드레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가드레일을 우리는 어디서 많이 보냐면 영화에서 많이 봐요. 영화에서 보면 스턴트맨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영화를 찍고 나서. 그죠? 그냥 시멘트 벽에 그냥 가서 박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가드레일이 있는 벽을 쫙 가서 가드레일 다 망가뜨리면서 막 가서 쓰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스턴트맨이 나오는데 그 장면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만 주인공이 그 차에서 나오는 장면만 따로 찍고 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갔죠? 근데 이 가드레일을 쫙 부딪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안전 때문이기도 하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야구공 글러브 공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돼? 혹시 알아요? 봐요. 운동 잘 못하는 애들이 이렇게 잡아요. 맞아. 굉장히 아픕니다. 운동 잘하는 애들 어떻게 해요? 공이 오면 탁 이렇게 받죠. 무슨 얘기잖아요?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안 아파요. 아시겠죠? 가끔 1년에 꼭 한두 명씩 있는데요.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농구공 있잖아요. 농구 시험을 보나 봐요. 수행평가를. 농구공 던지고 받고 패스하고 막 이러는 거로 시험을 보다가 꼭 애들이 요 손가락에 부러져 오거든요. 그런 애들이 생겨요. 무슨 소리냐면 공 받을 때 이렇게 받아서 그래요. 공이 이렇게. 이렇게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공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죠? 체육선생님이 가르쳐주잖아. 받으면서 가슴을 끌어안으라고 이렇게. 그죠? 그죠? 그래야 한단 말이야. 안 그러면 분명히 손가락 부러져가지고 시험 기간에 손가락 부러져가지고 선생님 제가 필기가 좀 안 되는데 사진 찍으면 안 돼요. 뭐 이런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공기가 포함된 충전된 포장지. 이거 뭐 우리 택배 같은 거 오면 여러분 아시죠? 충격에 약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안에 공기를 넣어놓은 그런 에어백으로 이렇게 감싸서 오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핸드폰이라든가 하드웨어, 외장 하드 뭐 이런 거 사면 그렇게 와요. 예, 꼭 그렇게 옵니다. SD 카드라든가 뭐 쓸데없이 정말 많이 포장돼서 와요. 예. 자, 그다음에 씨름경기 모래판. 왜 모래판에서 할까요?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안전해지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일상생활. 모서리 보호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별표. 관성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운동량 충격량과 관련 없는 거예요. 알겠죠?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안전띠예요. 안전띠를 맨다는 건 관성에 의한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안전띠를 안 매고 있다가 차량 사고가 나면 내 몸은 계속 운동하려고 하고 차는 멈췄거든요. 그럼 내가 차 앞에 유리나 차 앞에 대시보드라고 그러거든요. 이 보드에 가서 부딪혀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튕겨나가지 않더라도 만약에 몸이 가서 부딪히면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심장 찔러서 죽어요. 이렇게. 그런데 안전띠를 메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전띠를 메고 있으면 자기가 정말 한 200km로 달리다가 사고 나지 않는 한 안 죽어요.
왜? 이 안전띠가 자기를 앞으로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줘요. 그게 관성에 의해서 사람이 다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안전띠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냐면 계속해서 뭐 배웠죠? 안전을? 충돌 시간 증가하는 것만 쭉 배웠죠? 안전띠는 충돌 시간을 증가시켜서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를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자, 안전띠는 관성에 의해서 사람이 다치는 걸. 그 중에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유아용 안전좌석 또는 유아용 안전띠예요. 애는 정말 그냥 옛날에 뭐지? 거기서 봤는데요. 홍보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자동차 사고 홍보 영화 같은 거 안전띠. 야, 진짜 애가 날라나가요. 애가 날라가서 부모만 살고 애들은 다 죽어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이 둘이거든요. 우리 아들 둘을 딱 태우면 애들이 안전벨트를 맬 때까지 아예 운전을 안 해요. 운전을 시작을 안 해요. 내가 그 영상을 보고 나서 그 뒤로는 내가 애들이 그건 이제 내가 총각 때 본 건데 예비군 훈련 가서 왔다. 총각 때 본 건데 야 진짜 섬찟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낳고 나서 애들이 뒤에 있을 때 막 안전띠 차보다 안전띠 저기가 더 비쌌던 것 같아. 하여튼 안전띠 잘 하고 그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출발 안 해요.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그다음에 안전거리 확보하기. 이것도 관성입니다. 잘 봐요.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지금 위급 상황이 벌어졌어요. 알겠죠? 위급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시간이 있어요. 알겠죠? 그 시간 동안 내 차가 날아가요. 100km로 달릴 때 보통 1초에 12m 이상 앞으로 나가거든요. 1초에 12m 이상 앞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2m를 더 간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1초지만. 무슨 얘기 알죠? 그래서 속력을 높이면 안 돼요. 속력을 높이면 제동거리가 너무 길어진단 말이야.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충분한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된다. 나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기가 힘들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은. 알겠죠?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될 수 있으면 높은 속력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네. 젊었을 땐 장난 아니었어요. 젊었을 땐 요즘에 말 많은 거 있죠. 칼치기라고 그러죠. 슉슉슉슉슉 이렇게 다니는 거. 그런 것도 해봤어요. 젊었을 때. 미쳤죠, 내가. 네. 안 죽은 게 다행이지. 자, 오늘 숙제가 꽤 많습니다. 네. 오늘 숙제가 좀 꽤 많을 거고요. 그리고, 네.